하나 더 좀 얘기를 꺼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한 일자리 통계 부분인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어제 정태호 대통령 일자리 수석 비서관은 이 광주형 일자리의 부분도 얘기하면서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발언 보고 오시죠.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보면은 고용 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이제 정부의 판단, 그다음에 청와대의 판단에 대해서 이런 광주형 일자리처럼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면서 이런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서 저희가 잠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감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먼저 비판하고 싶은데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기업이 같이 투자를 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지금 고용 지표가 좋아지는 분야 초단기 노령층 위주의 사회복지 일자리들입니다. 이 일자리들의 특징은 기업이 들어오는 분야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금으로 유지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와는 완전히 근본부터 다른 일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 통계를 보게 되면 30대, 40대, 제조업, 그리고 장기의 안정적인 일자리들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취업 포기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정부에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잘한 것은 열심히 홍보해도 되는데 뼈아픈 부분은 국민들 앞에 반성을 해야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반성하지 않고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외면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점을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그 경제는 심리다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청와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옛날에 그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그때 가장 큰 특징은 지금하고 다르게 물론 그때도 대기업이 있었지만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을 사실 운영하면서도 상당히 그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오히려 스스로 좀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대기업 위주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주형 일자리든 뭐든 간에 국가하고 대기업이 결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동네 가보면은 슈퍼마켓 뭐 전빵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자본이라고 하는 게 크게 투여가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올라가는 형국이 되어서 조그맣게 있던 빵집, 조그만 뭐 서점, 뭐 조그만 문구점 이런 거 전부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자잘하게 우리 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뭐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이 예전에 그 언제든지 누구라도 손쉽게 창업하고 손쉽게 우리가 뭔가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 아예 망가져버린 이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영찬 위원님 뭐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우리 20대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일자리 관련한 통계 자료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 20대 관련 지표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구직 단념자가 이제 1년 새 22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가 20대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얼마나 20대가 취직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0대가 단순히 취직을 한다고 해서 그 취직한 일자리가 결코 좋다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아까 이제 30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조업 기반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결국 20대는 취직을 한다고 해서 이제 40대, 50대, 60대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40대, 50대, 60대처럼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많은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더 반성하고 이 청년 관련 일자리 그냥 계속해서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그 정부 얘기를 하셔서 한마디만 하자면 사실 경제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찌됐건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계 자료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도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계 경제 안에서의 우리 경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부만의 경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쭉 누적돼 왔던 전 정권, 전 정권까지의 어떤 경제 그 과정을 좀 맥락 속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40대 고현준 공감위원이 픽한 뉴스 느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공감 지수 확인해 볼까요?
자, 광주형 일자리 상생 일자리인가? 이 뉴스에 공감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은요. 자, 20대 80, 30대 86, 40대 93, 50대 넘어 94였습니다. 오히려 20대가 공감 지수가 좀 낮았네요. 네. 자, 고현준 의원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하는 사람이 즐거운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단어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는 그 취지가 좋은 그 일자리를 잘 만들어서 모두가 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